신세계 박훈정 감독님의 신작 낙원의 밤이 넷플릭스에서 개봉했습니다. 제가 감독님 앞에 신세계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박훈정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신세계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거의 10년이 된 영화임에도 말이죠. 신세계와 낙원의 밤 사이에 대호, VIP, 마녀까지 세 작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신세계의 아성을 가릴 만한 영화는 사실상 없죠. 신세계가 당시 비평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었던 간에 어마어마한 화제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4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브라더, 두루와 죽기 좋은 날씨구만, 중구형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등등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명대사들도 많았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중구 역의 박성웅 배우는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신세계 이후에 연기의 저변이 확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황정민 배우는 제34회 청룡영화제에서 정청룡으로 나무주연상을 타기도 했죠. 특히 신세계는 남자 관객들의 피를 뜨겁게 했는데요. 제 생각에 남자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대사를 외우고 장면을 반복해서 관람하는 일종의 남성들을 위한 컬트 영화로는 국내 영화 중에 타짜 이후에는 그 계보를 신세계가 잇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박훈정 감독 앞에 신세계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하는 영화 외적인 이유였고요. 영화 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낙원의 밤은 사실상 신세계의 아류작입니다. 일단 장르적으로 느와르를 표방하고 있죠. 한 발 더 밀고 들어가면 마치 두기봉의 흑사회 시리즈 같은 홍콩 누아르물을 보는 듯 감독님도 이 시리즈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싶은 판타지적인 암흑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감독은 이미 영화의 시작부터 신세계의 인장을 찍고 있어요. 자성이 정청을 공항에서 맞이했듯 태구는 누나와 조카를 공항에서 맞이하죠. 정청이 자성에게 짝퉁 롤렉스 시계를 선물해줬듯 태구도 조카에게 생일 선물을 건네죠. 그리고 어떤 거대한 사건이 신세계에서는 석회장의 교통사고에서 시작되었다면 낙원의 밤에서는 마찬가지로 조카와 누나의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형제라는 인물 관계가 동일해요. 정청과 자성, 태구와 양사장.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는 적이었던 두 남자가 브라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면 낙원의 밤은 브라더인 줄 알았던 의형제가 적이 되는 영화인 거죠. 말하자면 두 영화는 거울을 보는 듯이 비슷하면서 상이 완전히 반전된 구조를 갖는 영화입니다. 지엽적으로도 낙원의 밤에는 신세계의 엘리베이터 드루와 시퀀스와 거의 유사한 차량 안에서 혈흔이 낭재하는 시퀀스가 있죠. 둘 모두 밀폐된 공간에서의 폭력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정도면 신세계의 복제인 거죠.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유사성이 낙원의 밤의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히 형님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태구야 잠깐만 태구야. 제 생각에 왜 두 영화 간에 이런 유사성이 있냐면 감독이 각본까지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감독님이 각본까지 쓰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못하니까 안 하는 거지 유명한 국내 감독들은 거의 본인이 각본을 씁니다. 박찬욱, 봉준호, 홍상수 등등 세계적인 감독들 모두 각본 감독을 동시에 하죠. 영화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니까 각본을 감독이 직접 쓰는 게 더욱 영화를 지배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훈정 감독의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각본가 출신이어서 그런 건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악마를 보았다, 부당거래 같은 걸출한 작품들의 글을 쓰셨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건지 영화 속에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구조 같은 것들이 너무 진해서 영화를 다 잡아먹어요. 낙원의 밤도 보면 우선 조직 간의 중상모략, 암투 같은 흥미로운 화제를 딱 던져놓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런 조폭 영화들도 많다 보니까 그저 그런 복수극같이 되어버리면 진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얽히고 설키도록 세계를 크게 가져갑니다. 러시아 갱들, 경찰의 고위 간부로 보이는 박과장, 예전에 전설이었다는 총기를 파는 구토 같은 의문스러운 캐릭터들을 막 이합집산 펼쳐냅니다. 근데 또 그들을 끌고만 왔다가 흐트러 놓기만 하고 개연성 없이 마무리를 해버리면 영화가 헐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의 치밀함을 위해 점과 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기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바로 이 지점이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좀 투박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영화는 물회라는 음식으로 재현과 태구의 누나의 연결고리를 형성해내죠. 누나가 죽기 직전 통화에서 물회 먹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태구가 제주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인과 함께한 첫 식사가 물회죠. 말하자면 재현은 부재한 누나의 빈자리를 메우는 대리자처럼 등장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나처럼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시한부를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구 자신과 죽은 조카의 관계를 연상케 하듯 재현과 구토는 조카와 삼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태구가 이들의 일에 이렇게까지 관여하게 된 원인을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태구도 마이사만큼이나 극악무도한 악당입니다. 갑자기 구토 재현에게 의리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게 너무 무리해 보이고 심지어는 유치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마치 신세계에서 영화의 압도적인 장면들 때문에 가려졌던 막바지 자성이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롤렉스 시계를 찾는 장면 같은 그런 이물감 드는 요소들이 이 영화에서는 미처 가려지지 못하고 도드라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야기적인 유추를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태구의 누나를 죽인 게 도회장이 맞을까? 왠지 박 사장이 벌인 일 같은데? 재현이 사격을 잘 하던데 마지막에 총으로 먼 일을 벌이겠구나. 심지어는 태구가 누나에게 뭔가를 이식해주려고 병원 진료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 재현에게 이식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무리한 유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딴지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동을 못하고 계속 걸게 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PPL인데 사실 PPL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올레 같은 소주병을 계속 보여준다든지 차량에 선명히 명기되어 있는 기아, 현대상표를 카메라에 담는다든지 등등 이 영화가 제작비가 많이 없었나 보다 영화가 드라마화 되었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한 영화평론가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하자면 영화에서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언제나 이야기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무슨 구태냐고 구태가. 아무튼간에 뒤탈났나 이 깔끔하게 동의들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의 밤이 장점이 전혀 없는 영화는 아닙니다. 특히 제주도를 진짜 낙원처럼 담아냈다는 게 훌륭하더라고요. 이건 명징하게 주제와 형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법이죠.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제주도라는 낙원에서 벌어지는 밤과 같은 어두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두움을 더욱 짙은 색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낙원의 외향을 아름답게 묘사해서 그 간극을 벌리는 것이겠죠. 이른바 역설의 미학. 저는 솔직히 감독님이 다만학같이 진짜 동남아나 남미나 이런 데로 로케를 해서 낙원을 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이 영화의 몇몇 장면들은 미장센 자체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또 하나는 영화에서 가장 장르적으로 쾌감을 느꼈던 마지막 재현의 총격전입니다. 마치 킬빌 1편의 우마 서먼을 보는 것처럼 무참히 쓸어버리죠. 예상했던 장면임에도 리듬이 너무 좋고 호쾌했습니다. 저 장면이 더 길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박훈정 감독이 계속 마초스러운 영화들만 만들고 글을 쓰다가 VIP에서 성인지 부재 문제로 크게 혼이 났었죠. 그래서 그 다음 영화 마녀에서는 주인공을 여성으로 선택하면서 그 문제를 꽤 잘 돌파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마녀2도 제작 중이죠. 말하자면 어떤 대중적 분위기, 시의적 측면을 좀 체감하게 되면서 감독님께서 낙원의 밤에서도 주체적이고 히어로 같은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영화가 베니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아, 박훈정이 진화를 한 건가? 근데 여전히 각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다음 영화는 크게 기대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어떤 잘 짜여진 법칙 속에서 움직이는 공학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만약 박훈정 감독이 악마를 보았다, 부당거래를 연출까지 직접 했다면 지금만큼 잘 빠진 영화가 나왔을까요? 이에 대해 저는 좀 미심쩍습니다. 신세계를 복제했다는 건 자신의 필살기를 꺼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저는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비평적인 관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장르적 재미에서도 신세계에는 한참 못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나은 점이 하나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여성 히어로의 등장 정도랄까요? 지금까지 낙원의 밤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